형성평가 문제로 복습을 할 텐데 조금씩 문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이차함수 y는 fx 그래프와 직선 g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함수 gx 빼기 fx가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 합을 구하시오. 우선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두 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gx 1차 함수 방정식, 1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 즉 1차식에 2차식을 뺐어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gx 빼기 fx 그래프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gx 빼기 fx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축 알파 베타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x는 3에서 대칭축이 3이란 얘기죠. 최대값이 4란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gx 빼기 fx는 이차함계수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완전 제곱식꼴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gx 빼기 fx는 우리가 이차함계수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임으로 계수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4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빨리 구할 수 있겠네요. 6이고요. 알파 베타 곱은 7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 두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66, 36 빼기 7 하면 29가 답이 되겠군요. 자, 이 문제는 어떤 개념 들어갔냐면 우선 교점을 가지고 함수의 차를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새로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조립하는 방법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차함계수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들어갔고요. 모든 2차 방정식 이론과 2차 함수 이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번 실수 A에 대하여 선생님은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주목을 합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M1, 자연수 M에 대하여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최대값을 M2. M1, M2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사실 이 2차 함수처럼 y는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x 플러스 16분의 35라고 쓰고 싶은데 이제 위아래 다 x가 있으니까 혼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를 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은 문자가 더 많아져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 블록인 첫 번째 경우 y는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x 플러스 16분의 35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플러스 44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35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x는 4분의 실수니까요. 범위가 없고 모든 실수니까 4분의 1에서 최대값
최대값 16분의 36이니까 8로 나눠주나요? 4로 나누면 4분의 9가 되겠군요. 그래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때 즉 이 값은 항상 4분의 9 이하인데 자연수 b의 최대값 b가 항상 4분의 9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실수 a, 즉 a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b는 4분의 9가 되는데 이때 최대값은 m1이니까 자연수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자연수는 4분의 9 이하인 자연수, 최대인 자연수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b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그게 m1이겠죠. m1.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똑같은 이차함수, 선생님이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겠습니다. x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그러면 플러스 16분의 1 되나요?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자연수 m에 닿아있으니까 이 x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실제 이렇게 그려서 대칭축은 4분의 1일 때 최대값은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4분의 1일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수,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1인가요? 1. 그래서 1일 때가 되겠군요.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봤을 때 제일 큰 값은 바로 m이 1일 때가 되겠죠. m이 1일 때 그때 n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이 되나요? 이때 2분의 3이 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m2는 2분의 3이 되네요. 따라서 m1과 m2의 곱은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3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3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y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앞에서 한번 비슷한 문제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치환을 먼저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럼 먼저 x가 마이너스 1에서 2일 때 t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러면 t는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이므로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x는 1. 그러면 대칭축은 이 지금 범위 안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x는 1일 때 바로 t 값은 1이 되겠다. 최대값은 대칭축에서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올라가므로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t 값은 5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5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다. 즉 마이너스 1일 때 5, 1일 때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치환하고 나니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었고 t에 제한된 범위는 1에서 5까지 되더라. 그럼 다시 완전 제곱식 바꾸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축은 2였어요. 그러면 대칭축 2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아래로 블록하고 최소값은 t는 2일 때 그리고 최대값은 멀면 멀수록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간 5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t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0이고요. 최대값은 t가
5일 때 y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1, 최소값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 오늘 배운 내용들의 정수를 맛을 볼 수 있는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선 별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공부한 내용 중에 이차항 계수와 대칭축의 위치를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차항의 계수에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호를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 두 가지 모두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가 많이 생기는데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경우를 나눠 볼게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대칭축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x-b제곱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3 따라서 대칭축은 x는 b가 되겠군요. 그러면 경우를 또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제한된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b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그럼 이보다 b가 큰 경우, 세 번째 b가 왼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도 작은 거죠. b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는 친구면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럼 방향을 잡고 99%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웠다는 얘기고, 그 친구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1% 계산만 잘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수 없이 계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아래로 블록하겠죠. 대칭축은 X는 B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B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바로 X는 B일 때겠죠. 그래서 X는 B일 때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3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AB제곱의 값이 8이 되고요. B제곱이 A보다 더 빨리 값이 커지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B가 1이면 A는 8. 정수니까 음수도 될 수 있죠. A가 8. B가 2면 A는 2. B가 마이너스 2면 A는 또 2. 그러면 이 범위를 살펴봅니다. A가 양수, B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당하는지, 그러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4개 정답이 되겠군요. 자, 다음 경우 이제는 B가 대칭축에 B가 범위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니까 2보다 B가 큰 경우가 되겠죠. 그때 최소값은 바로 이때 나오겠습니다. 그럼 X는 2일 때 최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2일 때 대입을 하면 4A 마이너스 4A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의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A는 양수니까 A가 1이면 B는 2가 되고요. A가 2가 되면 B는 3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B가 2면
A가 2면 B도 마이너스 2가, 죄송합니다. A가 2면 B도 2가 돼야겠군요. 됐죠? 그러면 범위를 따져보세요. B가 2보다 작아야 되고, A가 1이면, 잠깐만, A가 1이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는군요. 여기가 3이 돼야 되고, A가 2가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B가 2보다 커야 되는 건 여기고요. A가 2, B가 2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B보다 범위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최소값은 X는 마이너스 1대. 그때 대입을 하면 4A 플러스 4A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고 A의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A는 양수니까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3인가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므로 이때 이 경우는 답이 되고 이 경우는 답이 되지 않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한 개, 또 여기도 한 개 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A가 양수일 때 답을 찾았으면 똑같이 A가 음수인 경우에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면 위로 볼록하고요. X는 B. 그리고 대칭축이 먼저 포함하는 경우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B가 2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러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양쪽에서 경계값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최소값이 x는 마이너스 1대 나와부터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대면 아까 이쪽에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a의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근데 a가 음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 돼야겠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b는 0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 안에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a가 음수이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지 그러면 답이 되는군요. 그렇죠? 얘는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계에서 최소값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가 x는 2일 때라고 해둡시다. 그러면 또 왼쪽 x는 2일 때 함수값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a의 1-b는 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2면 b는 0이 돼야 되는군요.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이 범위가 있으니까 역시 두 개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위로 블록이고 범위, 제한된 범위 밖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가 범위가 2보다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즉 2보다 b가 큰 경우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때 생기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x는 마이너스 1대요. 그럼 마이너스 1대는 왼쪽에 있는 조건과 똑같은데 이때 순서상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b가 2보다 커야 되는데 크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범위가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최소값은 2일 때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최소값이 x는 2일 때고 역시 왼쪽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순서상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않는군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러면 총 몇 개 있느냐? 이제 세 보는 경우만 남았는데 이 문제를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여기 중복된 경우가 나왔어요. 그럼 중복된 경우는 답은 하나의 개수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총 4개, 5, 6, 8, 10, 9개가 되겠군요. 그래서 선생님은 검토를 해봤어요. A가 마이너스 2, B가 0인 경우는 f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양쪽에서 최소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답은 하나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푸른 친구는 정말 꼼꼼하게 실수 없이 잘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끝판왕 문제를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다. 오늘 배운 내용은 이차함수 이론이었어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문제가 조금 시간이 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배웠고요.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대칭축의 위치를 따져야 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차항 계수 조심해야겠죠? 이차항의 계수도 늘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라고 했어요. 오늘 배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론은 좀 쉬운 편이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x의 구간과 대칭축 위치를 따져주는 훈련을 이번 시간에 단련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차함수의 활용인데 다양한 유형에 적용되는 이차함수 이론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곧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가 있을 테니 온라인 수업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챙겨 듣기를 바랍니다.